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중국문학사 시간에는 한부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공부하면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진나라와 한나라의 건국이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한부를 읽고 문학이 정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지난 시간까지 춘추 전국시기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춘추 전국 시기를 마무리 짓고 전국을 통일한 나라는 어느 나라였나요? 바로 진나라였죠. 여러분이 다큐멘터리에서 보았던 것처럼 진나라 왕 영정은 13살의 어린 나이로 즉위합니다. 재상 여부리가 도와서 섭정을 하였죠. 22살 때부터 직접 통치를 시작한 영정은 능력에 따른 인재를 등용하고 특히 운하 사업으로 관중 지방의 식량 생산량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풍부한 물산을 근거로 100만 대군을 양성할 수 있었죠. 그리고 법과 사상에 근거하여서 강한 통치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진왕 영정은 기원전 247년 천하를 통일하죠. 그리고 자신을 최초로 황제가 된 이라고 하여서 시황제라고 일컫게 합니다. 주나라까지 이어져 왔던 봉건제를 폐지하고 9년제로 전국을 나눠서 관리를 보내어서 통치하게 하였죠.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갖추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역을 통일하기 위해 문자와 도량형의 통일을 우선적으로 서둘렀지요. 진나라는 외형적으로는 중국 전역을 통일했지만 이념적으로 혹은 제도적으로는 아직 공고한 기틀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법과 사상으로 강하게 통제하려고만 했기 때문에 민심이 오히려 진나라를 떠나게 되었죠. 정치와 학술 분야의 통제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분서갱유입니다. 승상이사는 진나라의 책과 의학서, 전복서, 농업사석처럼 꼭 필요한 책 이외에 제자백과의 책들을 모두 불태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진시황은 노생과 후생이라는 방사가 불로 장생약을 구해주겠다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도망치자 분노한 나머지 함양 땅의 선비 460여 명을 생매장하고 맙니다. 책을 태우고 유학자들을 묻었다는 의미에서 분서갱유라고 하였죠. 그 외에도 대규모 공사를 일으키면서 인력을 동원하고 공사에 동원되지 않으면 가혹한 법으로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등 많은 폭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만리장성을 세우고 진시황의 궁, 아방궁을 만들고 진시황의 요인, 여산 등을 만드는 등 대규모의 건축공사들이 일어났었죠. 그렇지만 진시황은 젊은 나이에 병사하고 말았습니다. 진시황이 병사하자 그의 어린 아들인 호해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호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환관 조고가 국정을 차지하였고 결국 호해를 죽이고 자영이라는 왕족을 진 3세로 왕위에 올립니다. 민심은 더욱 흉흉해지고 밀란으로 표출되었죠. 진승과 오광의 반란이 대표적인 밀란이었습니다. 그리고 갓 통일된 진나라에 반대하는 각 지역의 군벌들과 반대 세력들이 점차 규합하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세력이 컸던 초나라 출신의 무장 항우는 오국 제후를 이끌고 함양 땅으로 들어와서 자영 진 3세를 죽이고 진나라를 멸망시킵니다.
이렇게 진나라는 15년밖에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항우가 서초패왕을 자칭하고 반진의 맹주 중에 한 명인 유방과 천하를 다투는 싸움이 바로 초안전쟁입니다. 우리가 초안지로 잘 알려진 이야기, 그리고 장기판의 싸움으로도 잘 알려진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시기에 펼쳐집니다. 초안전쟁의 주역인 서초패왕 항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항우는 초나라 귀족 가문 출신의 무장입니다. 힘이 장사이고 용병술이 아주 뛰어났다고 하죠. 이름은 적, 자는 우라서 항적 또는 항우라고 불립니다. 숙부인 항량을 따라서 반진 의병이 봉기할 때 참여하였고 뛰어난 용병술로 전투마다 승리하였습니다. 특히 거룩 전투에서 진나라의 주력 군대를 격파하고 함양 땅에서 진 3세를 처형함으로써 진나라를 멸망시킨 장본인입니다. 항우는 이후에 스스로를 서초패왕으로 자칭하면서 초나라 지역 팽성의 도읍을 하고 자신의 세력을 크게 확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초안전쟁의 승리자는 유방이었죠. 홍문현에서 유방을 놓아준 것, 그리고 마지막 해하의 전투에서 한신의 군대에 포위되어 사면초가의 고사를 남긴 것, 애차 무유와 이별했던 패왕묘리의 고사 등 항우는 가장 화려한 승리와 또 가장 비극적인 패배를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31세의 젊은 나이로 오강에서 자결하고 말았지요.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는 15년간 이어졌죠. 중국을 재통일한 한나라는 40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나라를 건국한 한고조 유방은 어떤 인물일까요? 유방은 강소정 서주시 폐연 출생의 평민이었습니다. 정장이라는 말단 관리를 역임하고 있었죠. 인솔하던 죄수들이 도망가자 어차피 남은 이들을 데리고 가도 벌을 받겠다 싶었던 유방은 남은 사람들을 풀어주고 반진군에 가담합니다.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항우의 진영에 합류하여서 항우와 의형제도 맺고 함께 진나라 수도 함양을 공략하죠. 당시 초회왕은 함양성에 먼저 입성하는 사람에게 한중왕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항우가 거룩 전투를 하느라 약간의 시간이 지체된 사이에 유방이 먼저 함양성에 입성했죠. 그리고 진 3세 자영의 항복을 받습니다. 유방은 함양성 안에서 백성들을 해치지 않았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똑같이 죽인다는 간략한 법을 세워서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민심을 얻습니다. 나중에 함양성에 들어왔던 항우는 달랐죠. 진시황의 아방궁을 불사르고 백성들을 크게 학살합니다. 유방은 평민 출신이었지만 서한 삼권이라고 일컬어졌던 소아, 장량, 한신 등 훌륭한 인재들의 도움을 받아서 천하통일의 대업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평민 출신이었던 유방이 어떻게 한고조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지 그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유방은 우선 인재 활용을 잘했습니다. 그 자신이 이렇게 인정했었죠. 군막 안에서 계책을 짜는 것이라면 나는 장량만 못하다. 국가를 안정시키고 백성을 다독이면서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이라면 내가 소함은 못하다. 100만 대군을 몰아 싸우고 승리하는 것이라면 내가 한심만 못하다. 이 세 사람은 모두 인걸인데 이 인걸들을 기용할 수 있었던 것이
내가 천하를 얻은 이유이다. 그리고 또 유방은 논공 행상이 분명했습니다. 장량이 유방의 뛰어난 점을 이렇게 말했죠. 폐하는 사람을 부려 성과 땅을 공략하게 해서 항복시키면 그로부터 나온 것들을 나누어 주고 천하 사람들과 이익을 함께 합니다. 적절한 인재들을 잘 활용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상을 주었던 것이 유방의 리더십이었군요. 그렇지만 유방은 한나라를 건국한 후에 자신의 주위를 위협하는 훌륭한 인재들을 숙청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영리한 장양은 일찌감치 은둔 생활을 했죠. 소아는 여태우를 도우면서 한나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한씨는 영모죄로 죽고 말았죠. 토사구팽이의 고사가 이로부터 나왔습니다. 훌륭한 리더의 또 다른 이면이 있었군요. 대풍가는 한고조가 천하를 통일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동네 사람들과 연혈 베풀면서 함께 부른 노래라고 합니다. 초사풍의 노래이지요. 한번 들어볼까요? 한고조는 장안의 도읍을 정하고 제도와 문화를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 제도로는 주나라에 시행되었던 봉건제도와 진나라에 시행되었던 군현제도의 장점을 각각 채택했죠. 공신과 종실에게는 분봉해서 제후로 삼고 전국을 군현으로 나누어서 중앙에서 관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에는 분봉을 받은 유씨 제후들도 점차 평정해서 중앙 권력을 더욱 강화시켰죠. 한무제 때는 한나라가 크게 내실을 강화하고 외적으로도 영토를 확장하는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한무제는 변방을 개척하고 흉노와 싸우면서 영토를 넓혔고 내부적으로는 유교를 국교화하면서 정치 문화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그러나 결혼 제도와 잦은 혼인 관계로 이룩된 외척 세력이 너무 컸고 환관이 정치를 전횡하면서 나라가 점차 혼란해집니다. 왕망이 신나라를 세우면서 낙양으로 천도하게 된 한나라는 전한과 후한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전한은 장안에 도읍하였던 시기이고 후한은 낙양에 도읍하였던 시기입니다. 한나라의 학술과 문화는 중국 전통 시기 학술과 문화의 근간이 됩니다. 진시황이 분서갱이로 모든 전적을 태워버렸죠. 그 이후에 경전과 제자백가의 내용들을 외우던 박사들이 당시 유행하던 글자들로 경전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금문경입니다. 그리고 이 금문경을 바탕으로 학술 활동이 다시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한나라 초기에는 잠시 황노술이 유행했지만
한무제는 유학을 국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근간으로 모든 학술과 문화, 제도를 정비하죠. 이후로 유가는 중국 전통사상의 기본 이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의 학술과 문화는 중국 문화의 바탕이 되었죠. 한자, 한족 모두 한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지요. 한나라는 특히 사학이 발전했습니다. 이전 시기 역사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제국의 이념들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었죠. 사마천의 사기, 반고의 한서 모두 한나라 때의 유명한 역사서들입니다. 문학으로는 한부와 오원시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